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밤바다를 바라보던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 바닷가, 파도가 부서지는 검은 돌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66회를 살아오며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이전까지 제 삶은 정해진 공허함의 되풀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공짜입니다. 저는 올해 66 최은영입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38년 동안 은행 창구에 앉아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남편 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이제 아침 인사를 건넬 사람도 없고 함께 마실 커피를 내릴 이유도 없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텅 빈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식빵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올려 계란을 삶고 찬장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언제나처럼 혼자서요. 하지만 맛은 없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죠. 뉴스 진행자가 날씨를 전하고 아침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그날의 뉴스를 읽어내려가는데 소리는 방 안을 채우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한 개, 컵 하나, 수저 한 벌. 금방 끝나는 일이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도는 게 아침 일과였습니다. 만보계로 재면 정확히 4,500걸음이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채우려고 걷는 거였죠. 똑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나무를 보고 같은 벤치를 지나고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TV를 보거나 그저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 저도 그 속에 섞여 앉곤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오가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고 물가 이야기로 이어졌지만 다들 겉도는 얘기뿐이더라고요. 딸은 제주에서 작은 숙박집을 하고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합니다. 1년에 명절과 생일 때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면 또다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통에서 하나씩 꺼내 작은 접시에 담고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요. 진수가 좋아하던 메뉴를 아직도 만들곤 했지만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다가 문득 한숨이 나오더군요. 밤이 되니 침대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진수의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어요. 그의 체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베개를 안으면 그나마 덜 외로웠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대학 동창 수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정이를 거실로 들이고는 커피를 내려 마주 앉았습니다. 수정이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동네 합창단도 하고 언제 봐도 활기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수정이가 오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너 요즘 집에만 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맞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나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수정이가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제주 여행 안내 책자였어요. 표지에 파란 바다 사진이 선명하더군요. 제주도 올레길 걷기 모임이야. 3일 동안 바다 보면서 걷고 우리 또래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래. 나도 같이 갈 건데 너도 가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수정이의 눈빛이 진지해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집에만 있어. 우리 나이일수록 밖에 나가야 건강하지. 딱 3일만. 싫으면 중간에 돌아와도 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답답한 되풀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딱 3일만이지? 응, 금방이야. 내가 예약 다 해놓을게.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수정이가 돌아가고 나니 그날 밤 오랜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어떤 곳일까? 바다는 부산과 다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잠자리에 들기 전 옷장을 열어봤어요. 어떤 옷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더라고요. 3일짜리 여행에 벌써 설레는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제주에서의 3일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편한 운동화.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꺼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는데도 오늘따라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수정이가 부른 택시가 도착했고 우리는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지도 참 오래됐더라고요. 진수와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희미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하얗게 펼쳐지더군요. 1시간쯤 지나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곧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달랐어요. 부산보다 더 세고 더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 앞에서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타니 올레길 모임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습니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가 정말 부산과 달랐습니다. 더 푸르고 더 넓고 더 고요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앞에 작은 숙박집이 보였고 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수정이가 제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지? 여기서 이틀 묵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숙박집 앞마당에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20명 남짓 되어 보였어요. 안내자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는 조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조별로 나누는데 문득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회색 머리에 깊은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그런 얼굴을 하시거든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더라고요. 저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은영 씨.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내자가 조편성 명단을 읽어내려갔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와 민호 씨는 같은 3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수정이는 2조였어요. 수정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야, 괜찮은 아저씨네. 운 좋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이와 다른 두 분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오더군요. 수정이가 감탄하며 바다를 바라봤고 저도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모였고 조별로 앉았어요. 민호 씨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제주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민호 씨는요? 저는 세 번째예요. 작년에 처음 왔다가 좋아서 또 왔죠. 여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바다도 좋지만 무엇보다 걷는 게 좋아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게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는 조별 모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조 사람들 7명이 작은 방에 모였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민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민호, 70입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30년 동안 건축 일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은퇴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더군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은영, 66입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은행에서 38년 일하다가 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민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민호 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영 씨, 내일 아침 일찍 바다 산책 어때요? 해 뜨는 거 보러요. 좋아요. 몇 시예요? 6시쯤 현관 앞에서 만나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민호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상한 떨림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더군요. 민호 씨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설렘이 얼굴에 어려 있더라고요. 6시 조금 전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지만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벌써 와 있더군요.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찍 눈이 떠서요. 은영 씨도 잠 안 오셨나 봐요. 네. 낯선 곳이라 그런가 봐요. 사실은 민호 씨 생각에 잠을 설쳤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숙소를 나섰어요. 바닷가로 가는 작은 길을 걸으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 바다가 제일 예뻐요. 해 뜨기 전이 가장 고요하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바다가 점점 모습을 드러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수와 함께 있을 때도 이런 편안함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평선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해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가 그 빛을 반짝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제 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쁘죠? 제가 여기 또 오는 이유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은영 씨 모셔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를 보다가 민호 씨를 보니 그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웃으며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더니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새벽부터 안 보이던데?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봤어. 혼자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수정이가 빙그레 웃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오늘의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올레길 8코스를 걷는 날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조별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3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명이 함께 걷는 거였어요. 길을 나서자 바다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돌, 그리고 바람. 민호 씨가 제 옆에서 걸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군요. 저 돌들은 화산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래요. 수천 년 전 이야기죠. 신기하네요. 부산 바다랑은 정말 다르네요. 제주는 섬이라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한참을 걷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어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땀 좀 닦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바람을 맞으며 걷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다시 길을 걸으며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됐어요. 민호 씨는요? 저는 5년이요. 아내가 폐암으로. 목소리가 잠시 떨리더니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갑자기 갔어요. 심장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는데 따뜻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프잖아요. 민호 씨도요. 병수발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녀의 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성게국을 시켰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나왔어요. 맛있겠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바다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도 맛있게 드시더군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광주 이야기, 부산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은영 씨는 은행에서 일하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민호 씨는 건축 일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뭔가를 만든다는 게 보람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제가 지은 건물을 보러 가요. 멋지시네요. 은퇴하고 나니 허전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의 눈빛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더라고요. 밥을 먹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괜찮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민호 씨가 멈춰서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긴 돌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제 손 잡으세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돌길을 지나고 나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도 놓지 않더군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어요. 앞에서 걷던 조원들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오늘 코스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 바닷가 카페 가실래요? 커피 한잔하면서 쉬어요. 좋아요. 수정이에게 말하고는 민호 씨와 함께 나섰습니다. 숙소에서 10분쯤 걸어가니 작은 카페가 나왔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잔잔한 바다, 그리고 앞에 앉은 민호 씨.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은영 씨, 민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은영 씨랑 함께 걸으니까 길이 안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다시 부산으로, 민호 씨는 광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내일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민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 앞에서 멈춰서니 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은영 씨,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품에 안겨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내일 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내일 봐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잡았던 느낌, 품에 안겼던 느낌, 이마에 입술이 닿았던 느낌. 모든 게 생생했어요. 수정이가 씻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수정이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고 민호 씨 생각에 밤새 설쳤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일찍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어제처럼 민호 씨와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 앞에 나가니 민호 씨가 벌써 와 있더군요.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나오셨네요. 민호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깝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함께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오늘 해는 유난히 빨갛게 떠오르더군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침을 먹고 마지막 올레길을 걷기 위해 다들 모였습니다. 오늘은 9코스였어요. 안내자가 설명을 하고 조별로 출발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서 걸으며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제 머리에 씌워주더군요. 오늘 햇살이 강해요. 이거 쓰세요. 민호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고맙다는 말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걸으며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한참을 걷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어요. 민호 씨가 제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요. 은영 씨, 네, 오늘 끝나면 다시 못 볼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연락처 꼭 주고받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어린애들처럼요. 그런데 그게 웃기지 않고 진지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다들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다시 길을 걸었어요.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더군요. 은영 씨, 저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은영 씨 만나고 나니까 혼자가 아닌 게 이렇게 좋은 줄 다시 알게 됐어요. 저도요. 매일 똑같이 살다가 여기 와서 민호 씨 만났잖아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오늘 코스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버스에 올라탔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 밤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느낀 점.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아름다운 바다를 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요. 민호 씨를 보니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민호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은영 씨, 바다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밤인데. 좋아요. 수정이에게 말하고 민호 씨와 함께 나섰어요. 밤바다는 낮과 또 달랐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별이 반짝이더군요.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은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은영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민호 씨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은영 씨, 그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깊게 빛났어요. 이 파도 소리 들으며 은영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저도요. 대답하자마자 그가 제 얼굴을 감싸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지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제 방으로 갈까요? 1층 끝방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손에 땀이 배어 있더군요. 1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민호 씨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껴안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이 좋았어요. 은영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민호 씨가 제 위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은영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랑해요. 달빛이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어요. 66과 70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게요. 서로의 주름진 피부를 어루만지고 세월의 흔적을 입맞추고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의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민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영 씨,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매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민호 씨는요? 저도 전혀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계속 철썩이고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말없이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내일이 되면 저는 부산으로, 민호 씨는 광주로. 멀긴 하지만 못 만날 거리는 아니잖아요. 주말마다 만나요. 제가 부산 가도 되고, 은영 씨가 광주 오셔도 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꼭 그럴 거예요. 약속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지며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거든요. 민호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꿈속에서도 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 중 하나였습니다. 66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고, 다시 여자가 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지를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환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시 반이더군요. 마지막 날 모임이 8시에 시작인데 벌써 30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민호 씨도 제 움직임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은영 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서둘러야겠어요. 급하게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은영 씨, 모임 끝나고 연락처 꼭 주고받아요. 약속이에요. 네, 그래요. 방을 나와 복도를 뛰다시피 했습니다. 민호 씨는 자기 방으로 가고 저는 제 방으로 향했어요. 숨을 고르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정이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은영아, 어디 있었어? 밤새 안 들어와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나중에 얘기할게.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군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8시 조금 넘어 모임 장소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아직 시작 전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막 도착했는지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어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앞으로의 다짐. 모두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이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씨를 보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짐을 챙기러 방으로 갔습니다. 수정이가 가방을 싸며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은영아, 나중에 천천히 얘기 들어줄게. 지금은 서둘러. 버스가 30분 후에 출발한대. 응, 알았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어젯밤 입었던 옷을 가방에 넣으며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빨리 짐을 싸고 내려가서 연락처를 주고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짐을 싸서 내려오고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민호 씨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은영아, 빨리 가자. 버스 출발 10분 전이래. 지금 안 가면 다음 버스는 3시간 뒤래. 잠깐만, 민호 씨한테 인사만. 지금은 안 돼. 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다고 했잖아. 놓치면 안 돼. 수정이가 제 가방을 들고 버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 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며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배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민호 씨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 종이를 들고 있더군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버스 안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종이를 들어 보이며 뭐라고 외치는데 바로 그때 버스가 출발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소리쳤지만 기사님은 듣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민호 씨가 버스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는 점점 빨라졌고 민호 씨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손을 창문에 대고 뒤를 봤지만 이미 민호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정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그게 그냥 아쉬워서. 전화하면 되잖아. 연락처 받았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던 겁니다. 못 받았어. 뭐? 진짜? 그럼 어떡해? 수정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버스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민호 씨와 함께 걸었던 길, 손을 잡고 웃었던 바닷가, 모든 게 눈앞을 지나쳤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짐을 찾고 표를 확인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저도 멍하니 따라 움직였어요.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 씨가 달려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영 씨,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그쪽을 봤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달려가려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였어요. 수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지금 안 들어가면 못 타. 어서. 잠깐만, 민호 씨가. 전화번호 외쳐. 빨리.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민호 씨가 뭔가 소리치는데 사람들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제 번호를 외쳤지만 닿을 리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재촉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 씨가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문 쪽 자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항 건물이 보이더군요. 어딘가에 민호 씨가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제주가 점점 작아지고 바다가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은영아,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수정이가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부산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모든 게 멍했어요. 며칠 전 여기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다가 민호 씨가 빌려줬던 모자가 나왔어요. 그걸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주 숙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주인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묵었던 최은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강민호 씨 연락처 아시나요? 손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부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러는데. 죄송해요. 규칙이라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강민호, 건축가, 광주. 검색을 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민호 씨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광주시청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건축협회에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다들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혹시나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민호 씨도 저를 찾고 있을까? 저처럼 답답해하고 있을까?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손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어요. 수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나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은영아,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돼 있어. 그럴까? 응, 힘내. 그리고 너 달라진 거 알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슬프고 그립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거울을 보며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늘었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도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밤만 되면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저를 잊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을까? 베개를 안고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씨,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한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민호 씨를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짧았던 만남이었지만 너무 깊은 흔적을 남겼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2달이 흘렀지만 민호 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민호 씨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민호 씨였어요. 어느 날 오후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나 제주 다시 가볼까 해. 또, 은영아, 거기 가봤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민호 씨도 거기 자주 간다고 했으니까. 수정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혼자 보내기 뭐하니까. 일주일 후 다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번엔 민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그때 묵었던 숙소로 향했어요. 똑같은 길, 똑같은 풍경. 민호 씨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가 보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주인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강민호 씨 오셨나요? 70살 되신 분인데. 주인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분 그 후로 안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을 잡았습니다. 그때 묵었던 방은 이미 다른 손님이 있어서 옆방을 잡았어요.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해 뜨는 걸 봤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민호 씨, 어디 계세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올레길도 다시 걸어보고 그때 갔던 식당에도 가보고 밤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기다려봤지만 민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은영아, 이제 돌아가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응, 알았어. 부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3달째였어요. 그 사이 제 일상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 빠짐없이 나가고 도서관 봉사도 꾸준히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과도 전보다 자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말을 걸었어요. 은영 씨,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음 주 전시회에 작품 하나 내보는 게 어때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영 씨 그림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집에 와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바다 그림이었어요. 제주 바다, 파도, 해 뜨는 풍경, 그림을 그리며 민호 씨를 생각했었거든요. 그 중 하나를 골라 액자에 넣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바다 그림이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 봤던 그 새벽 풍경을요. 일주일 후 전시회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작은 전시실에 수강생들의 그림이 걸렸어요. 제 그림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수정이가 와서 제 그림 앞에 서더니 말했어요. 은영아, 이거 그때 제주에서 본 풍경이지? 응. 민호 씨랑 같이 봤던. 참 예쁘다. 마음이 느껴져.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멈춰 서곤 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수야. 제주에서 전화하는 거야. 지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 올 수 있어? 우리 숙소 새로 단장했거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제주에 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민호 씨 생각이 더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아이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금요일에 갈게. 고마워, 엄마. 공항에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제주에 가는 겁니다. 3번째였어요. 금요일 아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번에도 민호 씨를 찾아보긴 할 겁니다. 하지만 못 만나더라도 괜찮아. 딸 보러 가는 거니까. 공항에 내리니 딸아이가 웃으며 서 있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어요. 엄마, 지수야, 오랜만이다. 포옹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운전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숙소 이야기, 손님 이야기, 제주 생활 이야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어때, 엄마?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방을 구경하고 마당도 둘러보고 바닷가도 나가봤어요. 딸아이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건축 강연회 같이 갈래? 제주에서 열리는 건데 새로운 숙소 짓는데 참고하려고. 건축 강연회? 응, 유명한 분이 오신대. 광주에서 오신다는데. 광주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누가 오시는데? 강민호 씨라고 건축가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민호 씨일까? 같은 이름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광주 건축가 강민호.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엄마, 같이 갈래? 내일 오후 2시래. 응, 갈게. 같이 가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정말 민호 씨를 만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호 씨가 나왔어요.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걷고 품에 안아주던 그 사람. 아침에 눈을 뜨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서둘러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결국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딸아이와 함께 강연의 장소로 향했어요. 제주 시내 작은 문화센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떨려? 응, 조금. 왜? 강연회 처음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2시가 되자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인사를 하고 강연자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신 분은 광주에서 30년간 건축 일을 하신 강민호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미소. 3달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 앉은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대 위 민호 씨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그 목소리, 그리웠던 그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 씨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습,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지만 사라지지 않고 진짜였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민호 씨가 건축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짓, 표정, 웃는 모습, 모든 게 그리웠던 그 사람이었어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나 봐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어 물었고 민호 씨가 하나씩 답변했어요. 저는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혹시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질문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분한테 명함 받아야 돼. 숙소 설계 상담 좀 받으려고. 같이 가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 앞에 선다는 게 떨렸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 씨에게 명함을 받거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 명씩 떠나고
점점 앞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딸아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주에서 작은 숙소 하는데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러다가 제 쪽을 보더니 동작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 소리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눈빛만 보였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딸아이가 번갈아 저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야? 대답할 겨를도 없이 민호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으려다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한 듯 멈칫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은영 씨 맞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진짜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모습에 눈물이 더 났어요. 딸아이가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강당에는 저희 둘만 남게 되었어요. 은영 씨,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매일 전화기만 보고 제주도 2번이나 갔는데. 저도요. 저도 제주 갔었어요. 2번이나. 근데 못 만났어요. 그때 연락처를 못 주고받아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매일 후회했어요. 서로 바라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달 동안 그리웠던 그 온기였어요. 은영 씨, 여기서 이러기 뭐하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네, 좋아요. 강당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딸아이가 멀찍이 서서 저를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라는 듯이요. 민호 씨와 함께 근처 바닷가 찻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손을 놓지 않았어요. 놓기가 싫었습니다. 다시 놓치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찻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요. 은영 씨가 여기 왜 온 거예요? 강연 듣는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딸이 제주에서 숙소를 하거든요. 주말에 놀러 왔다가 딸이 강연 간다고 해서. 그렇군요. 진짜 운명이네요. 민호 씨는 어떻게 제주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강연을 하거든요. 부탁이 와서 왔는데 은영 씨를 만날 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3달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도 저를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제주 숙소에 전화하고 부산 여기저기 알아보고 올레길 모임에도 다시 참가해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요. 저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은영 씨한테 연락처 주려고 종이에 적어서 뛰어갔는데 이미 버스가 떠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창문으로 민호 씨가 뛰어오는 거.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영 씨, 지난 3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은영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저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요. 밤마다 베개 안고 울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연락처를 미리 주고받자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서둘렀어야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미룬 게 잘못이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잔잔한 바다, 제주에서 함께 봤던 그 풍경이었어요. 은영 씨, 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연락처는 물론이고 주소도 주고받고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로 번호를 눌러 저장하고 주소도 적어주고 받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은영 씨는 언제 부산 가세요? 내일 오후 비행기예요. 저는 모레 오전에 광주로 가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꼭 만나요. 찻집을 나와 딸아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냥 강연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저도요. 강연장에서 민호 씨 봤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이제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요. 딸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저희를 봤어요. 엄마, 소개 안 해주실 거예요? 아, 이분은 강민호 씨고 여긴 내 딸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시죠? 민호 씨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수가 눈치 빠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먼저 숙소 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민호 씨, 저희 숙소 괜찮으시면 묵고 가세요. 방 비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만. 괜찮아요. 엄마 친구시니까요. 그럼 먼저 갈게요. 지수가 손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저희 둘만 남았어요. 은영 씨, 딸분이 참 좋으시네요. 나중에 제대로 소개할게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괜찮아요. 저도 나중에 아들들 소개해 드릴게요.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으니 3달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제주, 함께 걸었던 올레길, 그리고 그 밤. 은영 씨, 그날 밤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잊겠어요.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은영 씨 품에 안겨있던 그 느낌, 따뜻했던 그 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씨도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아도 되죠? 네, 이젠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요. 부산이랑 광주가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기차로 2시간이면 되니까 저 금요일마다 부산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광주 갈게요. 민호 씨 집도 보고 싶고. 그럼 번갈아 가면 되겠네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조용히 철썩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바다 앞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3달 동안의 그리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이제는 헤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연락처도 있고 주소도 알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은영 씨, 내일 아침 일찍 바다 보러 가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6시에 숙소 앞에서 만나요. 네, 꼭 나갈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일어섰습니다. 숙소까지 함께 걸어가며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숙소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내일 봐요, 은영 씨. 네, 내일 봐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한참을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요. 방으로 들어가니 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누구세요? 얼굴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것 같던데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알았어요. 근데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오랜만에 이렇게 환한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호 씨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확인했죠.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은영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아침에 꼭 만나요. 잘 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내일 봐요. 잘 자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이 꿈이 아니길 바라며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길 바라며 잠이 들었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더군요. 민호 씨와 약속한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이 꿈인가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호 씨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6시 조금 전에 숙소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벌써 와 있더군요.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은영 씨 만난 게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깼어요. 함께 웃으며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니 3달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제주, 함께 해 뜨는 걸 봤던 그 새벽.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평선이 조금씩 붉어지고 파도가 조용히 철썩이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 기댔어요. 은영 씨,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저도요. 강연장에서 민호 씨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은영 씨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꿈에서도 상상 못했거든요.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하늘이 환해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어요. 지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함께 식탁에 앉았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민호 씨, 광주에서 뭐 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건축 일을 30년 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가끔 강연 다니고 그래요. 아, 그래서 어제 강연을 오신 거네요. 엄마랑은 어떻게 하세요? 민호 씨가 저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몇 달 전 올레길에서 만났어요. 아, 그때요? 엄마가 수정이 이모랑 갔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빙그레 웃으며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눈치 있게 숙소에 남아 있어 주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영 씨, 오늘 오후에 부산 가시죠? 네, 4시 비행기예요. 그럼 점심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민호 씨는 언제 광주 가세요? 모레 오전이요. 그런데 은영 씨, 이번 주말에 제가 부산 가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드릴게요. 은영 씨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저는 다 잘 먹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민호 씨도 함께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공항 앞에서 내렸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영 씨, 부산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민호 씨도 광주 가시면 연락 주세요. 매일 전화할게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네, 좋아요. 지수가 웃으며 저를 봤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앞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은영 씨. 네, 민호 씨도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 씨가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만날 거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 씨,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집에 왔어요. 민호 씨는 뭐 하세요? 숙소에서 쉬고 있어요. 은영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저도요. 벌써 보고 싶네요.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주 내내 민호 씨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에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행복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민호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민호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 씨가 서 있더군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민호 씨. 꽃을 받고 안으로 들였어요. 민호 씨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좁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앉으세요. 저녁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민호 씨가 맛있게 먹어주더군요. 혼자 밥을 먹다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민호 씨 어깨에 기대니 편안했어요. 진수와 함께 있을 때처럼요.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은영 씨 행복해요. 저도요, 민호 씨. 그렇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엔 같이 시장도 가고 바닷가도 걸었어요. 일요일엔 집에서 느긋하게 쉬었습니다. 민호 씨가 부산역으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플랫폼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다음 주말엔 제가 광주 갈게요. 정말요? 좋아요. 제 집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기대할게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가 타기 전에 저를 안았어요. 은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호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한 주는 민호 씨가 부산으로 오고 다음 주는 제가 광주로 갔어요. 민호 씨 집도 봤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집이었어요. 민호 씨가 직접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말했어요. 은영 씨,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민호 씨 있잖아.
우리 사귀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수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작 그러시지. 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랬구나.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오빠한테도 제가 말할게요. 고마워, 지수야. 민호 씨도 두 아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들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했대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매주 만나고 매일 통화하고 서로를 아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은영 씨, 제주 다시 가볼까요? 우리 처음 만난 곳. 좋아요. 가고 싶었어요. 1년 만에 다시 제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그때 묵었던 숙소로 갔어요. 주인분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더군요. 그때 묵었던 방을 잡았습니다.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1년 전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 함께 해 뜨는 걸 봤던 그 바닷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잔잔한 파도.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영 씨, 1년 전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저 그때부터 은영 씨한테 마음이 갔어요. 첫눈에. 저도요. 민호 씨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했어요.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더군요. 간소하지만 예쁜 반지였어요. 은영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결혼해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네, 좋아요. 민호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은영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1년 전처럼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의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은영 씨, 우리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요. 매일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해 뜨는 걸 봤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서요. 손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6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났고,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고, 다시 행복해졌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요. 민호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은영 씨야말로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고마워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혼자였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둘이었습니다. 외로웠던 밤도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밤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민호 씨는 제 옆에 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내일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